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리스트 윤재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짧은 시간에 다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슬라이드 바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그 슬라이드 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 버틀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요약해서 압축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 슬라이드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버틀렉, 그러니까 이제 버틀렉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병에, 바틀이 병이고요. 넥은 병목, 즉 병의 주둥이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버틀렉 플레이, 즉 슬라이드 바 플레이라는 거는 이제 오래전, 그러니까 1900년대 초죠. 이제 흑인들이 노예 시절에 부르던 블루스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기원으로 하는데요. 특별히 음악적인 혜택이나 지식, 교육에서 멀어져 있는 흑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런 기타나 하모니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악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쉽게 연주를 하는 방법들 중에 이제 고안해낸 게 이런 병주둥이를 이용한 연주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연주자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로 얘기를 하는 뭐 로버트 존슨이나 뭐 엘머 제임스 이런 연주자들이 있고요. 뭐 머디 워터스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살아 계신 분으로는 뭐 소니 랜드레스나 뭐 데릭 적스 같은 이제 좀 신진 뮤지션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알만하신 분 중에 유명한 분들은 에릭 클랩튼 같은 분도 슬라이드 바 플레이를 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쿠스틱과 일렉의 진배 없이, 그러니까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즐겨서 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소품이 되겠는데요.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떻게 이걸 연주하는 거고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기타가 음이 울리는 이 원리죠. 음이 울리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일단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차하지만 일단 기타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기타가 음이 울리는 원리는 이 쇠줄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상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줄을 눌렀을 때 이 줄이 플랫바, 이 플랫에 닿아서 요 지점의 음이 말하자면 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보통 플랫, FRET, 플랫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어떤 지점을, 일단 그 지점을 눌렀을 때 그 지점, 즉 플랫 내에 있는 부분에서는 요 지점의 음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기타의 원리인데요. 요 슬라이드 바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면은 이 유리가 말하자면은 이 기타에서의 플랫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일단 1번 줄에 7번째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칸을 누르고 이제 소리를 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지점에 음이 말하자면 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요 슬라이드 바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줄에 접촉하는 요 면은 플랫과 같은 이 점의 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랫에 구애받지 않고 지점과 지점에 있어서의 모든 무한대의 음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슬라이드 바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줄을 굳이 누르지 않고도 줄 위에 슬라이드 바를 대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어때요? 지금 전 누르지 않고 있거든요. 음이 울리게 되죠. 굳이 누르지 않고도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이 슬라이드 바 일단 장점이 되겠고요. 또 사실 플랫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음과 음 사이의 음은 사실 기타는 그래도 음의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악기거든요. 밴딩을 통해서 음을 들어 올릴 수도 있는 반면에 사실 악기의 원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요 시와 도의 음 사이는 표현할 수 없는 반면에 요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면 특별히 우리가 밴딩이나 다른 플레이를 다른 이펙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게 슬라이드 바 플레이의 일단 장점이자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구입까지 가시기 이전에 그 흔한 이제 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병 주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병목을 이제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를 때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병목을 구한 방법이 있겠고요.
이제 조심하게 잘 만들어서 깨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양주 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유리나 아니면은 뭐 쇠파이프 같은 경우도 겉에 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는 매끄러운 재질이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막 이제 뭐 일일이 다 구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연주하고 있는 것들은 누르는 게 아니라 전부 줄이에 이제 연주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요걸 가지고 체험을 해보는 것들, 그러니까 유리도 좋고요, 뭐든 일단 요 소품 자체를 구하는 게 일단 사실 제일 급선무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슬라이드 바, 이제 보통 우리가 악기점에서 보통 봤을 때는 이렇게 유리로 된 재질과 쇠로 된 스틸 재질 두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유리 재질이 좀 소리가 따뜻해요. 그래서 유리 재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따뜻한 소리를 얻을 수 있고, 이 저는 예전에 쇠로 된 걸 많이 사용했는데, 쇠는 아무래도 조금 더 차갑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맷지 있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명료한 그런 소리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일단 쇠를 사용할 때 제 경험상 가장 큰 주의해야 될 점은 녹이 쓴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쇠로 된 재질을 안에 넣고 사용하다 보면, 지금 사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유리 제품이죠. 유리 제품인데, 쇠로 된 것들을 손가락을 넣고 사용하다 보면은 요 안이 나름 이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땀이 나게 돼요, 요 안에서. 그래서 녹이 슬게 되죠. 그래서 구입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굉장한 연주에 있어서의 막 꺼내면 녹냄새 나고요,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쇠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스틸로 된 것들은 사용하고 속을 수시로 닦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기타 조금이라도 쳐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름철에는 이 손의 염분 때문에, 땀 때문에 치면서도 녹이 스는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줄을 닦아줘야 되듯이 그런 것들이 이 쇠를 된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사이즈와 크기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있는 거는 유리 제품 중에는 이게 지금 던럽 USA 213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인데, 네, 213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리 사이즈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나 길이에 대한 것들은 100% 여러분들의 기호와 취향, 그리고 이제 체감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게 얼만큼 맞는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제품을 권하고 싶어요. 너무 타이트한 것들은 딱 맞으니까 컨트롤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연주할 때 부담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큰 걸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연주를 할 때 아무래도 옮길 때 조금 더 줄을 여유있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말하자면 지금 이거는 보시면 이 슬라이드 바 자체가 플랫 전체 이상을 커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주하면은 플랫 전체가 다 노트가 연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의 반 크기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크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주자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런 뉘앙스나 편의 위주로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병이나 다른 슬라이드 바 외의 제품을 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반적인 슬라이드 바는 이렇게 평행이에요. 일자죠. 근데 일반적인 병 주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다르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슬라이드 바를 가지고 직접 기타를 연주할 때 있어서 일단 준비사항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셋업 자체가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보통 슬라이드 바 연주자 중에서도 튜닝을 바꿔서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있고, 이제 그냥 스탠다드 튜닝 있죠. 그냥 일반 튜닝에서 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픈 튜닝을 씁니다. 일단 이 오픈 튜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픈 튜닝이란 무엇이냐 하면 말하자면 일종의 변칙 튜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튜닝 방법이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요즘 유행하는 핑거 스타일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 일단 기본적인 스탠다드 튜닝의 경우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픈 튜닝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탠다드 튜닝이야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실 테니까. 네. 스탠다드 튜닝이라 하면 6번 줄부터 차례대로 미, 라, 레, 솔, 시, 미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일단 이 오픈 튜닝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그대로 개방현을 쳤을 때 그냥 이렇게 개방현을 쳤을 때요 그냥 이대로 이 코드가 되는 거를 이 오픈 튜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치면 이게 이대로 이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현 음들을 또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불러서 말씀드리면 6번 줄은 그대로 미입니다. 그리고 5번 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라죠. 라인데 라음을 한음을 올려서 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1도와 5도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파워 코드가 바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드롭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롭 튜닝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6번 줄을 한음 내려서 파워 코드가 그냥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거는 반대로 이제 5번 줄을 올린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미가 되고요. 4번 줄도 따라서 올립니다. 4번 줄도 한음 올려서 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미, 시, 미. 말 그대로 요게 파워 코드가 되는 거죠. 얘들은 파워 코드가 되는 거죠. 미, 시, 미. 그러니까 요 두 개 음들이 한 옥타브 음이니까 이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옥타브 연주들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 솔은 반음 올려서 솔샵.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 코드의 구성음은 그냥 이 코드의 구성음이 왜 그런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미, 솔, 샵, 시예요. 그랬을 때 개방현 음들을 다 각각의 위치에서 가능한 한 미, 솔, 샵, 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 시, 미, 그 다음 솔 반음 올려서 솔, 샵, 그 다음에 시, 그 다음 미 놔두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 오픈에서 2를 잡았을 때 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요 상태에서 요 음을 안 눌러도 되게 각각 올려줘서 유지가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풀이를 해보면 분명히 예전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흑인들도 오픈 코드를 가지고 블루스 연주를 했거든요. 그거는 아마 요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일이 코드를 잡고 치기는 무지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쳤을 때 코드가 얻어지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경험상 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알아냈겠죠. 그래서 이거가 있으면 굳이 뭐 복잡하게 요건 C 코드고 요건 D고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편하게 이건 E고 이건 F고 G고 A고 C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요런 거 위에 슬라이드 바, 즉 일자의 발해적인 개념이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슬라이드 바도 그대로 적용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원리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가 나름 얻은 지식과 나름의 추측에서 얻은 일단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튜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블루스에 어울리는 튜닝이라고 일단 할 수가 있겠죠. 튜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차적으로 일단 뭐 여러분들 보통 튜너 있죠. 조율기에다가 이제 전부 음이 맞춰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맞추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튜닝 방법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첨부하겠지만 말 그대로 5번 줄을 한음 올리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추는 튜닝 방법에서 기준을 다르게 해서 6번 줄에 7플랫과 개방현 그 다음에 올린 상태니까
5번 줄과 4번 줄은 그대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3번 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4번 줄에 4플랫 음에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6번 줄 미음이 맞춰져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6번 줄에 7플랫 음에 5번 줄에 개방음을 맞춥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미, 파, 솔, 라, 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줄에 5플랫 음에 4번 줄 음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한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4번 줄에 4플랫 음과 3번 줄 개방음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6번 줄부터 3번 줄까지의 세팅이 끝나죠. 그러면은 그대로 치면, 그리고 요런 줄을 올리는 과정에서 아래에 있는 고음면들이 음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넥이 아무래도 장력에 따라서 좀 힘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줄의 그 조율도 약간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